네, 오전부터 세션 들으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지금 쿠키 잡수시고 당 좀 채우셨죠?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시는 분께. 네, 앞에 좀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인사말을 딱 머릿속에 대사를 외우고 있었는데 딱 해주셔가지고는 그게 싹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이제 지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생산성 높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모소프트의 이호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생산성 높이기 이것만 들으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좀 생각이 들 텐데요. 자, 지라 소프트웨어 이제 이 도구가 그러면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시게 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거에서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를 지라라는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럼 지라라는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무슨 녀석이야? 라는 것들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게 되세요. 즉, 고객이 무언가를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뭔가 팀을 꾸리고 과제를 가지고 어떠한 생산성 있는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서 고객이 만족시키는 뭔가를 딱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그거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보통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시게 되죠? 과제라는 걸 하시게 될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맡은 일들을 하시게 될 거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슈라고 부를게요. 여러분들은 이슈를 가지고 수행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 자, 이런 이슈를 수행을 하기 위해선 이 이슈들이 정말 이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이슈인지, 이 이슈가 정말로 잘 분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 너무 중첩돼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들어는 놨는데 실제로 이 이슈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중첩, 비효율, 분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적을 해야 되고요.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정책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룰을 잡고 수행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것은 정책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할 때 무슨 정책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슈를 정말 잘 클리어 시킬 것이냐, 이것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슈라고 하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그럼 이 이슈를 내가 실제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한다, 내가 작성을 하고 팀장한테 승인을 받고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끝났다 라고 하는 어떤 이슈 하나하나의 진척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 이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오너십, 워크플로우 관리를 해서 정확하게 이 프로젝트가 가진 일들이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저희가 프로젝트라는 것에는 이슈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슈들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를 중첩돼서 가꿀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엄청나게 가질 수도 있고, 노는 사람도 있고, 비고 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니지먼트, 관리라는 것을 두게 됨으로써 정책을 잡고 권한을 잡고 아레나를 주고 트래킹을 구성함으로써 이슈들이 어떻게 잘 분배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제 이게 생산성을 높이는 첫 번째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을 저희가 생산성을 높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왜 이렇게 자꾸 넘어가지? 자, 하지만 이런 이슈 관리라는 거는 저희가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엑셀이에요. 엑셀에다가 표를 만들고 거기다가 업무 리스트를 하고 담당자를 표를 만들고 하시면 돼요. 파일 서버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팀이 쓸 수 있는 소스를 넣어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희가 프로젝트는 이제 그런 단타가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이에요. 여러 팀들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큰 생산성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좀 더 넓어지면은 글로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죠. 꼭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만들어서 하나로 뭉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엑셀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휴먼 에러입니다. 사람은
귀찮아요. 귀찮으면은 안 하죠. 결국은 일주일치를 한 번에 다 몰아서 쓰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지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그러실 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툴이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으키는 일들에 대한 것은 100% 회피보다는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의 회피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라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개발 방법론 기반으로 프로젝트와 이슈를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지라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관리를 수행하게 되는가 보시게 되면요. 크게 네 꼭지예요. 자, 프로젝트 관리, 보드 관리, 레포트 대시보드 관리, 그리고 이슈 관리입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프로젝트 정책을 잡아요. 그럼 이 정책대로 수행해야 되는데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아레나는 무엇이다, 어떠한 방법론 기반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잡아서 관리하는 게 프로젝트 관리고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한 단계 넘겨서 애자일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도입했을 때 애자일이 제공하는 액티비티 보드들을 관리해서 여러분들의 이슈를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레포트인 대시보드는 필요하죠. 이 프로젝트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느냐,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를 추적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글로 다 보여주면은 눈 아프죠. 그래서 이런 차트나 가젯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 레벨에서는 가장 핵심은 이 이슈 관리죠. 내가 할 일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하고 정확하게 워크플로우를 추적시킬 수 있게 상태를 옮기게 하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라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게 되고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되면 각각의 역할별로는 이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자, 제품 매니저는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플래닝, 스프린트나 대형 릴리즈에 대한 타임라인, 정말 이 시간 안에 이 일들이 잘 끝내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개발 매니저는 개발의 범위를 잡고 타임라인 안에서 개발자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릴리즈를 시킬 수 있는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이슈나 버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행동들, 여러분의 활동들을 관리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라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조금 더 편하고 추적이 잘 되고 가식성이 높고 생산성이 높게 할 수 있는 개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럼 우리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래서 지라 어드민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는 것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 어드민이 있고 디벨로피 있고 유저가 있죠. 근데 제일 먼저 우리는 보셔야 될 게 지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역할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앞에는 여러분들까지 보신 사용자 레벨에서 보실 건 아니지만 일단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사용자 관리를 하고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하고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설치 레벨에서의 실제 운영하는 서버 컨트롤이죠. 자, 하지만 이 부분은 프로젝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하셔야 될 역할이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프로젝트 컨피그레이터입니다. 즉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론으로 만들 것이냐, 그 방법론 기반으로 내가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커스텀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것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에 커스텀을 해서 유형을 구성한다든지 워크플로우를 작성한다든지 아레나를 잡는다든지 화면 UI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어드민으로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게 될 건데요. 자, 이거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드민, 관리자라고 하게 되면 지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타이틀 밑으로 많은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타입, 워크플로우, 필드, 스크린, 퍼미션 등이 있고 이 각각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컨피그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슈 타입 컨피그레이션, 이슈 타입 워크플로우, 이슈 타입 필드 컨피그레이션, 이슈 타입 스크린, 그 다음에 R&R. 그래서 관리자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성을 해서 결국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프로세스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구성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템플릿화 시키는 건데, 자, 이거를 하나하나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하긴 힘드시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 보면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추 하나면 제일 쉽게 만들어져요. 물론 일반 사용자는 아니죠. 관리자의 역할을 가진 사람이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의한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럼, 간판보드, 워터풀. 그리고 우리가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다라고 하면 비즈니스 레벨의 템플릿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들에서 보시면 자, 스크럼은 이런 유형으로 이런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하고 템플릿을 제공하고요. 간판 같은 경우는 워크플로우가 좀 틀리죠. 간판이라고 하는 애자일 방법에서는 기본으로 이런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렇게 쓰시라. 그리고 워터풀 기반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들로 해서 원하는 방법론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됩니다. 자,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 말고도 한 장이 좀 남았네요. 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애자일 형식의 프로젝트나 간판 형식의 프로젝트, 그다음에 베이스 형식의 워터풀 형식의 프로젝트가 각각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는 방법론 프로세스로 수행을 하시게 되실 거고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 사이트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대비해서 어드민은 이제 커스텀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어드민이 실제적으로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커스텀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슈, 워크플로우, 스크린, 필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먼저 이슈에 대해서 보시면 기본으로 쓰실 수 있는 이슈 유형을 제공을 하고 애드 이슈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이슈 유형을 만들게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스토리다. 내가 가진 과제는 트래커 퓨처다. 내가 가진 과제는 뉴 버그다. 이런 식으로 유형을 만드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형은 이렇게 등록이 되고 이것을 프로젝트에다가 연결하면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형을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자, 워크플로우 디자인도 가능하세요. 자, 워크플로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슈가 흘러가는 진행을 저희가 워크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즉 아까 말한 대로 접수, 승인, 개발, 테스트, 완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워크플로우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라에서는 이런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만들기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밖에 없는 상태를 이런 식으로 여러 상태를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추적성으로 우리는 이런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추적성까지 구성을 해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드 컨피그레이션. 이제 여러분들이 이슈에 과제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하실 때 우선순위가 상중하다. 모델이 안드로이드다, iOS다, 윈도우 모바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된다면 이런 정보는 전부 필드라는 걸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역시 필드라는 거에서 다양한 유형의 필드 유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넣으실 수도 있고 멀티 텍스트, 아까 같은 리스트, 버튼 별의별 게 다 있고요.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모바일 이런 식으로 모델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모델 타입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역시 이제 프로젝트에 쓰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작성하실 때 그런 모델의 종류를 선택해서 정보를 더 넣으시는 것도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 정의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화면은 좀 UI를 이쁘게 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필드를 어떻게 넣으실지에 대한 것들을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 워사인, 서머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걸 보면 이 기반으로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필드를 넣으면 실제 사용자가 크리에이트를 할 때 그 필드에 있는 정보를 넣으시게 되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보를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는 기본적인 템플릿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아까 같이 이슈의 유형이라든지 워크플로우 그리고 어떠한 필드 컨피그레이션, 스크린 이런 것들을 쭉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색깔에 맞는 프로젝트로 구성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만드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우리는 조금 더 이것 형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커스텀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번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커스텀을 해야 되나?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게 또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커스텀을 하게 되면 커스텀을 한 것을 하나의 템플릿으로 보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든 후에 그때 만들었던 이 구성으로 나는 이 프로젝트를 쓸 거다라고 조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프로젝트가 언제나 그 우리 사이트에 표준화되어 있는 양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지금은 프로젝트 구성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 레벨에서의 사용을 좀 보시도록 할 건데요. 권한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만들면서. 자, 역할도 역시 퍼미션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역할을 주게 되면 그 개발 1팀이라고 역할을 주게 되면 그 팀의 이제 멤버들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 R&R 형식의 권한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할, 유형, 화면, 워크플로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디자인 설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뭐 권한 쪽에서 뭐 이슈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약을 뭐 두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이슈는 어떤 사람이든 이슈를 만드는 게 가능했지만 권한을 바꿈으로써 개발 1팀만 이슈를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권한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시죠. 그래서 역할 권한 그런 것들까지 다 커스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 레벨에서 지라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에까지는 사용자 레벨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관리자라든지 실제 프로젝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의 역할자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아까처럼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지라를 쓰시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사용자 레벨에서의 스트럭처입니다. 즉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디자인을 하기 위한 구성이었다고 보시면 지금 이 화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지라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일 큰 꼭지는 프로젝트 카테고리라고 해서 공통된 목적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집합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집합 역할의 카테고리가 있고 이제 실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이제 하나의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 집합체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릴리즈를 만들듯이 버전이란 걸 관리하실 수도 있고 어떠한 이 이슈들은 DB 영역이다. 이 이슈는 UI 영역이다. 이런 식의 컴포넌트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사용자, 개발자 입장에서 이슈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라는 것을 가지고 뭐 디펙, 타스크, 뉴 피처, 인플로비먼트 등 다양한 유형의 이슈들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추적해서 완료시키고 하는 행동을 하시게 될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딥하게 간다면 페어런트 차일드 구조의 이슈를 구성하기 위한 서브 타스크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슈 트래킹 정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페어런트 차일드 구조까지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게 되고 사용자 레벨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하시게 되죠. 모두 대부분이 이슈의 관리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프로젝트를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각각의 과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활동들. 즉, 뭐 DB 관리자라면은 DB를 만들어야 되겠죠. 뭐 사용자 DB, 유저 DB라고 하면은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뭐 네임,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그룹, 뭐 그다음에 권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테이블을 쪼개야 될 건데 이 DB, 사용자 계정의 DB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각자의 사용자들이 수행하는 활동이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슈들을 프로젝트 범위 안에서 정의함으로써 이 안에 R&R 정책으로 관리하는 게 프로젝트 관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방법론에 의해서 아까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이슈를 관리하고 추적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 안에 다양한 정보들을 넣으셔서 실제 이 이슈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 그래서 이 이슈를 오픈했을 때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중요도를 갖고 있구나, 이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화면 보시처럼 에픽이랑 스토리가 있는 이게 이슈 유형이고요.
안에 보시면 서로가 관리하는 정보가 틀리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드로서 정보들을 다양하게 관리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은 가장 핵심은 이슈의 생성 관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끼리는 관계성을 가지게 되시게 돼요.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추적성입니다. 즉, 이 이슈는 왜 생겼냐? 그러면은 이 이슈가 생겨야 될 이유를 추적해야 되고, 그러면 이 이슈가 정말 잘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적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각각의 이슈들에 대한 추적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릴레이션십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이런 행 쪽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어드 차이드 구조의 레벨 구성을 하이라키 구조로 구성을 함으로써 이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각각의 세부적으로 자세한 일들을 만들어서 개발자를 분배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 왜 끝나지 않았어? 라고 추적했을 때 3명이 일을 끝냈는데 1명이 끝내지 못했어요. 왜 못 끝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정보로 파악하시는 것도 가능하시죠. 그래서 그런 추적이나 그런 이슈의 중복 처리 이런 것들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뒷부분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지라라는 기본 이슈 트래킹 할 수 있는 이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ALM 시점으로 다양하게 추적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콰이어먼트 요구사항 관리 도구와 연계해서 이슈들을 추적할 수도 있고 테스트 케이스들을 관리해서 이슈 추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버전 관리, 형상 관리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소스 컨트롤을 함으로써 이슈와 소스 컨트롤 매핑을 시켜서 이 일에 대해서 소스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까지도 추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토탈 저희가 ALM이라고 부르는 이런 관점으로의 추적성 관리 시점을 이제 할 수 있는 코어 역할로 지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시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쉽도록 저희가 이제 진행 흐름을 이런 형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두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와 프로젝트 멤버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무조건 하시라는 거 아니라는 거는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입맛에 맞게 하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자, 그 대신 여기서 말씀드릴 때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일은 이슈를 만들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진행을 관리시키고 보드 관리하고 대시보드 관리를 할 거고요. 프로젝트 멤버는 생성된 이슈에 대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슈의 종료 처리, 그리고 보드에서의 이슈에 대한 수행 활동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얼굴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이슈를 만들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라는 모든 관리 행동들은 이슈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를 지정해서 어떤 작업을 시킬 건데요. 그래서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요구사항 기반으로 기능을 구현을 하게 하는 유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과제의 세부적인 활동으로 과제 이슈를 진행한다든지 유지보수 기반의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한 이슈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슈를 여러 가지 활동 기반으로 생성을 하시게 돼요. 이게 이슈 유형을 쪼개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슈 유형을 제공한다. 다양한 활동을 근거를 나누기 위한 이슈의 유형을 쪼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방법론에 의해서 이슈를 관리하고 추적하시게 됩니다. 자, 이슈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세요. 프로젝트에 조인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슈 팝업이 떠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넣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되는데 물론 안에 자세한 내용들이 더 들어 있습니다. 팝업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쪼개놨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역할 담당자를 지정을 합니다.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이슈를 생성을 하세요. 물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이슈를 만드는 걸로 해서 보여드리지만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넣어야 된다라고 할 때 문서의 임포트 형식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담당자를 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슈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프로젝트 멤버가 수행을 하시게 되죠. 자, 프로젝트 멤버예요. 자, 프로젝트 멤버는 여기서 이슈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수행하실 때 프로젝트 멤버는 이슈를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권한의 설정에 의해서 이슈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만드시는 분으로 역할이 되면 이슈를 언제든지 만들 수는 있지만 여기서 또 멤버가 이슈 만드는 걸 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서 그냥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이슈를 사용을 하실 건데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 사용자는 그럼 이슈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할당된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지라에서는 그렇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을 필터라는 것으로 제공을 합니다. 마이 투두 리스트라든지 올 이슈라든지 클로즈 이슈, 오픈 이슈, 서브밋 이슈, 다양한 이슈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필터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요. 이런 필터에 대한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뷰라는 것을 줍니다. 즉 그 말은 사용자는 필터를 통해서 나의 업무를 추적하고 나의 업무에 대해서 뷰라는 것으로 내용을 확인해서 거기서 내 이슈의 활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슈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필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마이 투두 리스트라든지 뭐 프로젝트 이슈, 마이 오픈 이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서 이슈를 선택함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그 조건에 맞는 이슈들이 리스트업이 됩니다. 즉 마이 투두 리스트라고 하면 나의 업무가 나올 거고요. 그럼 저는 지금 5건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하나씩 보셨을 때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슈라는 이 뷰라고 하는 것도 유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디테일 뷰나 리스트 뷰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 화면에서는 디테일 뷰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슈를 선택하면 바로 같은 페이지에서 이슈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시는 걸로 지금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슈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할 일이 뭐죠? 이슈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게 돼요. 자, 프로젝트 멤버는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슈를 가지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과 워크플로우를 태우는 두 가지를 작업을 하시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제공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경을 하시게 되세요. 그리고 변경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는 쉽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제공하고 있는 이런 편집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방법론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템플릿에 의해서 스테이터스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워크플로우 관계성을 가지고 이슈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옵셔널인데요. 최종적으로 작업이 끝났을 때 작업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정보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팝업 정보를 기입할 수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슈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초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도 있고 요걸 보고 개발자가 이슈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뭔가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요거는 내가 조금 더 살을 더 붙여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상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중이 맞다. 이런 식으로 고치시게 되는데 자, 에디트 버튼이 있습니다. 에디트 버튼 누르면 편집 팝업이 떠요. 거기서 쭉 원하시는 내용을 넣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내용이 수정이 되죠. 자, 그리고 이슈는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이력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봤을 때 언제 누가 어떠한 내용을 A에서 B로 바꿨구나 라는 것들도 추적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럼 나는 요거 하나만 바꾸고 싶은데 편집창을 항상 열어야 되나? 그렇지 않으셔도 되죠. 모든 필드들은 각각 하나씩 수정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우선순위 그 프라이머리티를 고치겠다 선택하고 최고 레벨, 하이 레벨, 로우 레벨, 최저 레벨 원하시는 걸로 고치시고 체크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고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바꿨다. 누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수정했다라는 것들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근데 단순히 내용을 수정하는 것만이 이슈의 진척은 아니죠. 이 이슈가 정말 잘 진행하고 있느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터스와 트랜지션을 가지고 하시게 됩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는 투두라고 하는 지금 대기 상태예요. 접수를 했어요.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상태가 있고 그러면 저는 실제적으로 이 작업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두 상태고요. 진행을 하겠다. 트랜지션을 눌러요. 스타트 이슈라고 해가지고는 이슈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 프로그레스 투두에서 개발로 넘어왔어요. 자, 상태를 보면 이 상태로 넘어왔죠.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편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각의 관계를 지남으로써 최종 던 상태까지 넘김으로써 이 일이 끝났다라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5개의 업무 중에 한 건이 클로즈가 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슈 트래킹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그래서 프로젝트 구성을 할 때 이런 워크플로우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통해서 상태 전이를 해주시게 되세요. 그래서 내용의 편집뿐만이 아니고 상태 전이를 해서 이제 내용들에 대한 추적들을 다 끝내시게 되실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까지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끝나서 이제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단계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끝날 때 이슈가 끝났다는 것에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넣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리저브드 액션을 할 겁니다. 자, 리저브드 워크 팝업이 뜨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잘 된 거냐, 즉 던이냐 실패냐, 나 개발은 했는데 실패했어, 다음 스테이지로 넘겨야 될 것 같아 하는 식으로 그 해결의 상태를 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2.0에서 구성이 끝났어,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한 해결 정보를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해결 정보까지 넣으면 이런 식으로 던 상태로 돼서 이슈가 끝나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이슈가 끝난 것을 가지고 이 지금 단계에서 몇 건의 이슈들이 끝났는지를 추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는 거, 초반, 지금 접수된 거, 이런 것들도 역시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슈에 대한 편집과 추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시 매니저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그거는 앞에까지는 해서 그 프로젝트의 하나의 이슈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지라를 처음 소개할 때 지라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애자일 방법론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으로 애자일이라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애자일이 갖고 있는 가장 간단한 기능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의 활동을 눈에 빨리 볼 수 있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보딩입니다. 그래서 그 지라에서는 이런 보드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라의 보드는 두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스크럼 보드랑 간반 보드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스크럼 보드는 그 스크럼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얘는 플래닝을 중시해요. 즉 우리가 뭐 2주나 3주 기반의 개발 주기를 갖고 그 안에서 활동해야 될 활동들을 등록해서 그 활동들의 진척 사항을 파악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진척이 다 못 끝났다, 왜 못 끝났는지에 대한 회고 리뷰를 한 다음에 넥스트 플랜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겠구나라는 차기 플랜 잡고 다시 시작해서 각각의 주기마다 어떠한 그 제품의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고 최종 마지막으로 큰 결과를 만드는 개발 형식의 애자일이고요. 간반보드는 플래닝을 잡는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얼만큼 잘 처리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까지를 끊고 다시 또 어떤 일들을 추적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유지보수 레벨에서의 그 방법론을 쓰실 때 많이 쓰시는 그 아예 간판 하나에서 업무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형식의 이제 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초기에 만드실 때 스크럼 방법론, 간반 방법론으로 만드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그 보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플래닝에 대한 계획에 따른 이슈 관리를 한다든지, 액티비티를 보드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이슈 추적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레포트나 릴리즈 정의를 통해서 생산성의 컨트롤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반은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스크럼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그 스크럼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이슈 항목들을 백로그라고 부릅니다. 요구사항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 중에 이번 개발 주기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짓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2주 기로 뒀다, 그럼 2주 안에 해야 할 일로 이렇게 업무 분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기가 끝나서 새로운 주기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드래그 앤 드랍을 형식으로 이렇게 쭉 그냥 이슈를 올려주시면 이번 주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3번 주기, 3주기에서 이런 일들을 가지게 될 거고, 시작하겠다, 이번 플래닝 시작하겠다, 2주기로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보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보딩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들어진 이슈를 개발 주기 안에 놓고 거기서 개발 주기를 스타트 시켜서 활동 보드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 멤버는 보드에 들어가시면 돼요.
보드에 들어가시면 이미 이렇게 보딩이 다 끝났고요. 여기서 보드를 따닥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정보가 나옵니다. 역시 저희 편집하셨던 것처럼 편집하시면 되고, 대신 얘는 여기에 그 워크플로우를 태우는 트랜지션을 쓰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드러그로 이동시키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 앞에 화이트보드가 하나 열려져 있고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이슈들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가 돼 있다가 나는 이거를 개발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넘기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넘기고 넘어가지고요. 자, 아이고, 한 장이 빠졌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료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이슈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개발이 이런 식으로 잘 진행이 됐다. 즉 초기 목표에서 어느 순간에 끝나고 어느 순간에 끝나서 이 일들이 전부 2주기 안에 완료가 됐다라는 레포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잘 끝났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트 형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릴리즈 기점으로 봤을 때 버전 2.0에서는 몇 건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릴리즈가 좀 홀딩이 됐고, 거기에 기반으로 그냥 새로운 버전 3.0에서는 이제 아직 완료된 게 없다, 이런 식의 그 레포팅까지도 손쉽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완료된 거 2건, 진행 중인 거 1건, 아직 접수 중인 거 1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전별로, 릴리즈별로 이슈에 대한 구성들을 쉽게 파악하시는 게 가능하십니다. 자, 대시보드는 앞에처럼 이렇게 뭔가 하는 행동은 아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진행하고 있는가를 딱 보여줘야 지금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그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린다라고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가시성 있게 보여드린 걸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시보드는 여러분이 뭔가 코딩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가젯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젯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입맛대로 만드시는 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대시보드 이런 식으로 뭐 기본 구성이 돼 있다. 거기서 add 가젯이라는 걸 누르면 다양한 가젯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쭉 보시다가 원하시는 입맛으로 가젯을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 내용을 추가해서 대시보드를 만드시면 되세요. 대시보드는 꼭 하나만 만드시는 건 아니고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의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만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아까처럼 개발 1주기에 있는 이슈들만 모아놓을 수도 있고, 개발 2주기에 모아놓은 것만 모아놓을 수도 있고, 처리 완료된 것들만 모아놓는 이런 식으로도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대시보드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데모는 라이브 데모는 아니고요. 동영상 데모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데모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슈들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 보여드릴 건데요. 자,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자, 지라에 로그인을 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가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이슈를 만들 거예요. 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거기다가 이슈를 넣어주시게 되실 거고요. 네, 쭉쭉쭉쭉 내용을 넣고 정보들을 넣게 되죠. 자, 첨부 파일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슈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졌고 이제 개발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발자는 또 개발자의 대시보드가 틀리죠. 아까랑 화면이 틀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는 보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슈에서 마이 투두 리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휘리릭 뿅. 재미없죠? 자, 이슈가 나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죠? 편집입니다. 자, 이슈를 고칠 거예요. 아까처럼 편집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뜨고요. 거기에 내용을 넣으시게 되세요. 자, 원하는 대로 내용을 넣습니다. 자, 만들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필드면 해당 필드만 편집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뭔가 수정을 했습니다. 자, 단순히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워크플로우를 태우는 거죠. 자, 투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트랜지션 버튼으로 스타트 워킹이라는 것을 시켰습니다. 자, 진행 중으로 바뀌었죠. 자, 테스트 워킹으로 가요. 자, 테스트 워킹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가 전이된 게 보이시게 되죠. 자, 그리고 업무를 끝내기 위한 클로즈 워크를 합니다. 아까와 같이 클로즈를 시켰을 때 정보를 넣기 위한 팝업이 또 뜨게 되죠. 자, 내용을 넣게 됩니다. 자, 제가 비디오 편집을 잘못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길게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 끝났어요. 이 일에 이제 클로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끝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보들까지 넣고 수정된 내용들 다 넣었죠. 자,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보드를 한번 볼게요. 자, 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론 기반으로 보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크럼 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슈들이 쭉 만들어지고 이제 플래닝을 하기 위해 하나의 개발 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이렇게 밀어 넣어요. 자, 이슈가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를 시작해요. 개발 이제 스프린트 개발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모든 업무를 다 클로즈 시키는 걸로 하고 개발 주기를 2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하죠. 자, 스타트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보드가 이제 열리게 되고요. 자, 다시 개발자로 돌아왔어요. 자, 개발자는 이제 보드로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럼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옮깁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내용이 보이고요. 자, 역시 또 각각 편집이 가능하세요. 자, 고쳤습니다. 빨리 고쳐라. 자, 그리고 저희가 보드를 봤을 때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기는 게 될까? 저희가 워크플로우에서 그걸 안 만들었죠. 안 갑니다. 플로우대로 가요. 자, 그리고 클로즈를 시키니까 역시 그 완료 팝업이 뜨죠. 내용 넣고 작업이 끝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들을 다 끝냈다라고 하면 모두 다 던 상태, 완료 단계로 가면 얘에 대해서는 개발이 끝난 거죠. 개발 주기가 끝났어요. 자, 자기가 레포트를 찝니다. 이 주기 안에서 일이 이렇게 끝났다. 제가 데모 보여드리려고 시간을 못 잡았죠. 여기에 다 끝내버렸어요, 하루에. 근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래프는 쭉 이걸 그대로 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번다운 차트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정말 주기대로 쫙 밑으로 해서 끝까지 가는. 그리고 이런 레포트는 다양하게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전 개발 주기도 추적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고요. 자, 그렇게 보딩 작업도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윗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좀 고쳐볼게요. 자, 가젯이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그 가젯을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자, 거기서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해서 자, 넣습니다. 자, 가젯은 단순히 그냥 가젯만 만들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다가 필터를 넣고 조건을 넣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사용자별로 이슈 건수를 조회한다든지 각각의 사용자 중에 완료된 이슈 건만 조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게 되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슈 유형별, 상태별 하시는 게 가능하고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도 가능하세요. 고치는 게.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뭐 3단락, 1단락, 2단락 여러 개의 형식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자,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랩 환경에서 지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저희가 아까 지라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의
이슈 컨트롤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이슈 컨트롤을 어떤 것들로 이슈 컨트롤을 할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ALM이라는 구성 안에서 지라를 녹일 수가 있는데요. 자, ALM은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그 어플리케이션의 생명 주기를 모두 컨트롤하는 것들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설계, 구현, 테스트, 여기에 이제 빌드와 배포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데브옵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브옵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퍼레이션과 디벨로퍼가 완전 자동화한 룰 안에서 관리하는 것을 데브옵스라고 하고, 저는 데브옵스보다는 그 앞에 ALM 쪽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이나 테스트들을 구현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하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ALM을 할 때 가장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트레이스빌리티, 추적성이에요. 정말 내가 고객이 원한 요구사항이 우리 프로젝트의 이슈로 관리가 됐고, 이 이슈가 테스트 케이스에 관리가 돼서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프로세스 강요, 이거는 이제 표준화예요. 아까 제가 프로젝트 만들 때 커스텀 가능하다, 템플릿 쓰시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프로세스 강요 가능하시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가시성, 얼마나 이것들이 쉽게 추적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보시는 것처럼 지라의 서비스 데스크랑 지라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빅버켓, 그리고 제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하고 연결해서 ALM을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과 지라가 붙었을 때 내용인데요. 자, 요구사항에서 보시면 요구사항들도 각각의 요구사항 항목들이 있으세요. 비즈니스 요구사항도 있고, 기능 요구사항도 있고, 스토리보드도 있고, 다양합니다. 역시 그것들 안에는 추적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개발 요구사항은 우리들이 지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요구사항들이겠죠. 얘들이 이제 지라의 이슈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담당자가 지정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게 되는가? 테스트 도구와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라의 이슈들이 테스트 안에서 테스트 리콰이어먼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 테스트 도구마다 틀린데 그냥 컨셉을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테스트 요구사항과 만들어서 지라의 이슈는 계속 테스트 요구사항들로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것은 테스트 케이스를 구축을 하게 돼요. 테스트 관리자가 이 기반으로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테스트를 수행을 하겠죠. 자,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모든 테스트가 다 성공하지 않아요. 테스트 중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했다 하면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를 해야죠? 고쳐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시 지라에게 던집니다. 디펙이라는 것으로. 그러면 지라에서 디펙을 다 컨트롤해서 다시 테스트를 실행하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테스트를 성공하면 테스트 결과를 보시게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리콰이어먼트부터 테스트까지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원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최대 단점이 말이 많아요. 정말 많죠. 그래서 데모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보여는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동영상을 틀고 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저는 요구사항을 컨퍼런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 들어가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요구사항들이 쭈르륵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즈니스 요구사항도 있고 기능 요구사항도 있는데, 자, 여러 개의 문서를 찌릭찌릭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 추적표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요구사항 추적표를 만들면 얘들이 이제 지라랑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퍼런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는 이렇게 쭉 드래그를 긁으면 지라랑 연결할 수 있도록 저렇게 지라 아이콘이 뜹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지라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슈 생성 팝업이 떠요. 근데 요거를 하나만 넣을 수는 없죠. 여러 개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 한 열의 내용을 전부 이슈로 등록하겠다. 저는 개발 요구사항을 다 등록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슈로 등록을 하시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슈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라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지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여기서 아까 보셨던 데모대로 지라에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태우시게 되고요.
자, 지라에서 이제 이슈들이 있고 그에 따른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슉슉 지나갈게요. 자, 이슈를 진행을 하고 자, 진행됐고 이제 테스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진행이 끝나서 테스트 단계가 되면 자, 테스트를 해야 될 시점이 왔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데모로 보여드릴 테스트 도구랑 붙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슈를 컨퍼런스에서 만들고 지라가 그냥 붙었을 뿐이에요.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기능 요구사항이라는 게 연결이 됐죠. 즉, 요구사항이 이슈 트래킹과 테스트 요구사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테스트를 수행을 해요. 자,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단계를 만들 거고요. 자, 테스트 단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죠. 자, 테스트 수행을 하기 위한 팝업이 열리고 테스트를 실행을 하는데 실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버그로 만듭니다. 여기서 버그로 만들면 바로 지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라에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팝업이 뜨고요. 자, 그래서 이슈는 이 테스트는 실패를 했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테스트 실패를 떨구고 지라 안에서 이슈가 처리가 됩니다. 자, 좀 빨리 지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자, 지라에서 이렇게 나왔죠. 테스트 중 실패. 그래서 테스트 버그가 됐고 이 버그에 대해서 추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진행을 했고 다시 테스트를 해서 성공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가 2번이 있었고 한 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성공했다라는 이력이 남고요. 자, 남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자, 네. 자, 그래서 테스트 좀 데모를 슉슉 지나갔는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서 테스트까지 연계가 되고 테스트를 실패했을 때 버그가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그것까지 처리돼서 테스트 성공하는 거 이 내용까지를 전체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이거 동영상이 나왔네요. 자,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뒷분 세션 발표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인사말은 좀 짧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50분 동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라라는 애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좀 보셨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7층에서 이런 데모 동영상을 계속 플레이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올라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